가난하다고 꼼수작을 할 수는 없다. 김영근 지음.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다. 엄마 말씀이 옳았다. 결과가 어떻든 후회가 없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였다는 것이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결과도 좋았다. 그렇게 쏘글쏘글이던 프로그래밍에서 100점을 받은 것이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노력하면 되는구나. 결국 해냈어. 100점을 받은 아이는 우리 반에서 나랑 영석이 2명뿐이었다. 중간고사 때도 99점을 받은 영석이야. 내가 똑같은 100점이라니 너무나도 기뻤다. 중간고사의 기한은 큰 발점이었다. 이제는 최종 성적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기말고사가 끝나자 바로 여름방학이었다. 친구들은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갔지만 난 아직 기숙사에 남아있었다. 방학 연구를 하느라 2주일 동안 학교에 있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복도에서 고한 선생님과 마주쳤다. 성근이로구나. 영어는 잘하고 있니?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침 잘 됐구나. 오늘 1학기 선정이 나왔어. 한번 볼 테? 네. 예, 보고 싶습니다. 고감 선생님은 학생들의 성적을 쭉 훑어보았다. 이제 내 이름을 발견하신 듯했다. 그러나 아무 말씀이 없어졌다.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 내가 너무 못했나? 못하면 특동안이 었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초조했다. 이에 꼭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야, 형근이 열심히 했구나. 성적이 아주 좋아. 허허.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말없이 눈으로 내 이름 옆에 있는 성적들을 확인했다. 단 두 과목이 A형이고 전 과목이 모두 A+였다. 만점이 4.5였는데 내 평점은 4.38이었다. 전국 3등에 해당하는 점수였다. 내가 전국에서 모인 정시들 144명 가운데 세 번째로 잘한 것이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교감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으냐? 축하한다. 교감 선생님 웃으며 멀어져 가셨고 난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하늘성을 질렀다. 기영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남들보다 10배 더 노력해서 얻은 값진 성과였다. 이 순간을 위해 네가 얼마나 고생했던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물론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언젠가 수학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공부는 머리 좋은 녀석이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무거운 녀석이 하는 거다. 움직이고 집요하게 공부하는 녀석이 결국 이긴다. 나는 그 말씀을 잊지 않았고 결국 기말고사에서 그걸 증명해보았다. 함께 나눈 즐거움. 내 친구 종일이. 우리 학교는 봉사정신을 늘 강조했다.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너희들은 길가의 거지에게도 빛이 있다. 그 말의 뜻을 학생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각 영재학교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좋은 교육을 받는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1학년 때 한 달에 한 번씩 정신지체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곳에 가서 봉사를 했다. 2학년이 되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봉사에 쓰고 싶었다. 어떤 봉사를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를 통해 부산 맹학교에 다니는 종일이를 알게 되었다. 나 동갑인 종일이는 갓난아기 때 각막이 청산되어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 그 친구의 공부를 도와주면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종일이를 찾아가기로 했다. 종일이는 공부 욕심이 많아서 나의 도움을 고마워했다. 그날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 종일아, 넌 단어를 많이 하는구나. 응, 그런데 이상하게 독해가 잘 안 돼. 영어 문장을 보며 일단 조어를 찾아봐. 그런 다음에는 동사를 찾고 그렇게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거야. 그래? 정일이는 독서학대기로 영어책을 들여다보았다. 독서학대기는 글자를 아주 크게 확대해주는 기계였다. 정일이는 앞을 전혀 못 보는 건 아니었다. 그럼 주어랑 동사 말고 다른 것들은? 우선 무시해. 전치사가 이끄는 구는 일단 지워버리고 해석해봐.
내가 도표 공부할 때 쓰던 방법이야. 종이는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했다. 주어를 찾았고 동사도 찾았다. 그러니까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고. 그러고는 열심히 문장을 분석했다. 종이는 늘 열심히 하는 친구였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대학에 가지 않지만 그 대신 안마나 침수를 배워 직장을 얻는다. 하지만 종일이는 대학에 진학해서 장애인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다. 종일이가 영어를 우리말로 바꿔 내게 설명해 주었다. 좋았어. 훨씬 나아졌는데 그렇게 하니까 쉽지. 응, 비법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비법은 뭐? 그런데 한근아, 우리 친구 맞지? 응? 여태까지는 일반 친구가 없었어. 장애인이고 넌 친구잖아. 일반인이잖아. 너 우리 친구 맞지? 가슴이 한편이 아파왔다. 나는 얼른 밝게 대답했다. 그럼 당연하지. 지금도 친구잖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빨리 가봐. 너도 공부할 게 많을 텐데. 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다. 종일이에게도 내게도 소중한 시간이었다. 며칠 후 종일이가 다니는 무3의 학교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종일이에게 전해줄 교재가 있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길을 걷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다. 언제 와? 지금 가는 중이야. 조금은 다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어디쯤 왔어? 거의 다 왔어. 나는 답장을 보내면서 조금 짜증이 났다. 다시 가고 있는데 보채기는 종일아 왔구나. 비 오니까 교실로 들어가자. 교실에 들어가 교재를 건너주고 설명도 해주었다. 교실에 나와서는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갔다. 정은지 종일이가 타야 버스가 오고 있었다. 버스 왔다. 비 오는데 조심해서 가라. 이거 먹어. 난 종이 가방을 안에 들여다보았다. 치킨이 들어있었다. 아직도 따뜻한 치킨을 보자 코끝이 찡해졌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그렇게 보냈구나. 낮추려고 치킨을 샀는데 식을까봐 날 그렇게 기다렸구나. 그런 것도 모르고 미안했다. 미안한 마음을 숨기려고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임마, 뭐 이런 걸 사고 그래. 돈도 본래 없을 텐데. 어쨌든 잘 먹을게. 고맙다. 다음에 내가 쏠게. 1년 뒤 종일이는 차에 복지학과에 들어가 특차 지원을 했다. 종일이가 영어 면접 시험을 보는 날에는 나까지 긴장이 됐다. 면접이 끝났을 때쯤 내가 전화를 했다. 됐어? 어려웠어? 아니, 괜찮았어. 종일이가 학교 통지를 받던 날 나는 내일처럼 기쁘고 감격스러웠다. 내 친구 종일이가 몹시 자랑스러웠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종일이를 보면서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나 가정 형편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왜 종일이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손으로 하는 말. 아, 늦었다. 학교 밖으로 나가려면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안 계셔서 한참 기다리느라 늦었던 것이다. 나는 가톨릭 농아인 복지학교로 전화 걸었다. 오늘 가기로 한 학생인데요. 늦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3시까지 오라고 했죠. 첫날부터 지각이라니 차라리 오지 말아요. 날깍 전화가 끊어졌다. 오지 말라고? 나는 어리둥절했다. 지금 하도 났다. 내가 늦고 싶어서 늦었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잖아. 하지만 꼭 가고 싶었다. 어쩌면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몰랐다. 그런 오해를 받기는 싫었다. 무엇보다도 장애 어린이들의 공부를 돕는 일은 꼭 하고 싶은 봉사였다. 무엇보다 장애 어린이들의 공부를 돕는 것은
꼭 하고 싶은 봉사활동이었다. 그래서 오지 말라는 가톨릭 농아인 박지혜를 굳이 찾아갔다. 이 근처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지?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결국 3시간이나 헤맨 끝에 겨우 올 수 있었다. 여기까지 왔으니 하드린 일이라도 해볼래요?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청소를 시켜 물건 나르고 시킨 일은 모두 했다. 아니 시키지 않아서 처소했다. 일주일에 한 번 5시간씩 나는 한 번도 빠짐없이 복지회를 찾았다. 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드린 일이라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 그게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수녀님은 나를 아이들이 있는 공부방으로 데려가셨다. 공부방에는 초등학생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모두 청각장애 아이였다. 아이들 공부를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네, 정말요? 시켜준다면 자신 있습니다. 드디어 거대하던 일을 할 수 있었다. 난 씩씩하게 대답한 후 아이들과 국어와 수학을 가르쳐 주었다. 그나마 10에서 7을 빼면 얼마지? 10에 조보남이가 세 숟가락을 펴보았다. 10에서 5를 빼면 얼마야? 맞아. 이제 7과 3을 더해봐. 그래, 그래도 이번에는 10손가락을 다 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이제 혼자 어떻게 푼지 이제 알겠지? 보람이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어느새 여름방학이 돌아왔다. 나는 여름방학이 꼭 되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난 바로 복지회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복지회 선생님들, 수련님과 머리를 맞댄 끝에 청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열기로 했다. 장소는 거제도였다. 수아가 언제 이렇게 들었지? 4일 내내 현진아부터 지내면서 금세 늘었네. 촛불의식이 끝났다. 선생님과 신우님들은 아이들을 재우고 함께 모여 앉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우님이 말씀하셨다. 처음 현근 학생이 온다고 했을 때 솔직히 반갑지가 않았어. 그동안 여러 학생들이 왔었지. 봉사회 갔다 와서는 몇 번 들락거리다가 가버렸어. 아이들은 성차만 받았고. 그래서 한글 학생한테 2달 동안만 일만 시킨 거야. 근데 일하는 걸 보니 다르더라고. 그래서 공부방에 데려가 아이들 학습 지도를 부탁했어.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었어. 아까 한글 학생에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아이들한테 수화를 말해주어서 고마워. 나도 수녀님이 고마웠다.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이었다. 기다려라 프린턴. 이제 2학년이 유학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근데 어떻게 준비하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야? 우선 책부터 찾아 읽었다.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자료를 모으기도 했다. 어떤 시험을 봐야 하는지, 시험은 언제인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유학에 가는 것이면 모든 것을 알아보았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지금 유학하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자.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거니까. 나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유학생들의 커뮤니티가 있을 것 같았다. 생각대로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MSN 주소록을 찾았다. 하버드, 스탠퍼드 등 명문 대학교에 다니는 한국 학생들 주소였다. 나는 그 주소로 모두 친구로 등록했다. 메신저창에 누군가 로그인해 있다는 표시가 떴다. 드디어 미국 명문 대생과 대화할 수 있겠구나. 가슴이 떨리기까지 했다. 내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경주학교에 다니는 김원근입니다. 유학에 대해 알고 싶어서 친구로 등록했습니다.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혹시 앞으로 가끔 질문 들어도 될까요? 내 MSN 아이디는 어떻게 알았니? 도움을 구하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물어봐야지. 허락도 없이 MSN 등록을 하다니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언가를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기꺼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건 나만의 바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경제학과에 다니는 김영근이라고 합니다. 난 지금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움을 얻고 싶어서 MSN에 등록했습니다. 도움을 얻고 싶어서 MSN에 등록했습니다. 도와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어요. 시간은 많이 뺏지 않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겠네요. 예,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줄게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든든했다. 수란 누나는 많은 이야기를 잘 들려주었다. 영어는 당연히 잘해야죠. 당장 입학에 필요한 서류, 나 에세이도 모두 영어로 써야 하니까요. 시험 성적만 좋아서는 안 돼요. 성적은 다들 좋으니까. 다시 말해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학생의 활동이나 사회봉사, 예능 활동도 도움이 될 거예요. 난 머리도 좋지 않고 남보다 뛰어난 점도 없어. 음악이나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난 결심했다. 뛰어난 게 하나도 없다면 모든 걸 완벽하게 하자. 우선 유학을 가려면 봐야 하는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야 했다. 학교 성적도 잘 받아야 했다. 공부 말고 특별한 활동도 필요했다. 특별한 재능이 없던 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는 걸 보여주기로 했다. 그래서 교내신문사 편집위원, 농구팀 주장, 학생회 위원 등을 여러 일을 맡았다. 음악 활동도 필요할 것 같아 학교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고민이 되었다. 그런데 무슨 악기로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피아노밖에 없는데. 하지만 피아노는 잘 치는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 그럼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다. 선생님, 저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피아노는 조금 칩니다. 사실 다른 악기는 연주할 줄 모르고요. 피아노 연주자 자리는 이미 다 찼구나. 지금 트럼펫 연주자 자리가 하나 비어있긴 한데 트럼펫을 얻더니 네, 좋습니다. 볼지 모르지만 학교 트럼펫을 빌려주시면 열심히 연습하겠어요. 혼자서 연습하려면 쉽지 않을 텐데 연습할 곡도 마땅치 않고 연습할 곳은 찾아보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잠시 고민하시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이렇게 하자. 트럼펫을 빌려줄 테니까 기본적인 소리 내는 법은 경훈이한테 가르쳐달라 해. 그리고 오케스트라 정기 연습 외에는 오케스트라실에서 연습해줬다. 단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트럼펫을 받아들자마자 경훈이를 찾아갔다. 경훈이는 오케스트라의 유일한 트럼펫 연주자였다. 몸에서 힘을 빼고 M 발음을 해봐. 그렇게 힘을 다물고 입술을 모아서 불어봐. 입술을 벌리면 안 돼. 난 트럼펫에 입을 대고 소리를 내보았다. 경훈이가 가르쳐준 대로 하는데도 소리가 잘 나지 않았다. 며칠 연습하다 비로소 소리가 나는데 그나마 몫이 듣기 소리였다. 수업이 끝나면 학교 옥상이나 뒷산에 올라와서 혼자서 부르고 또 불었다. 일주일 내내 불었는데도 방귀 같은 소리만 나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리가 좋아졌다. 야호, 이제야 제대로 소리가 나는데 난 역시 연습하니까 되는구나. 소리가 나니까 재미도 있었다. 간단한 곡 정도는 연주할 수 있었을 때 나는 오디션을 보기 위해 다시 선생님을 찾아갔다. 오디션은 선생님과 연습 중이던 오케스트라 단원들 앞에서 치러졌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연주자니 긴장이 되었다. 떨지 말자.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잖아.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야. 멋진 연주였다. 이 정도가 한 달 정도라니. 은근히 열심히 연습했거나 합격이다.
형이랑 축하해. 정말 잘하는데. 이젠 내가 가르칠 게 없겠다. 하하. 끝.